드디어 매부리 얘기 나왔습니다. 매부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 수술을 할 때 일반적인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매부리 보형물을 써서 코를 수술하기 때문에 매부리라는 게 있으면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넣었을 때 얘가 탁 매끄럽게 붙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매부리를 좀 잘라내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매부리라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진성매부리라는 것과 가성매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진성매부리라는 건 뭐냐면 뼈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커서 뼈와 연골이 모두 큰 경우예요.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코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높이를 코끝을 높였을 때 미간까지 선을 쫙 그어봤을 때 이 매부리 부분이 그 선보다 이상적인 콧대 라인에 비해서보다 훨씬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무조건 이상적인 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를 깎아서 없애야 되는 거죠. 진성매부리는 매부리를 반드시 깎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가성매부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매부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깎는 매부리냐? 그렇지 않아요. 가성매부리라는 거는 뭐냐면 뼈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콧대 주로 연골 부분, 그 다음에 코끝 부분이 연골이 약하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매부리처럼 보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상적인 코끝으로 코를 높였을 때 그 선에서부터 미간까지 선을 긋게 되면 이 가성매부리라는 부분이 그 선에 비해서 튀어나오지 않죠. 보통 그 선 정도에 있거나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깎으면 사실 깎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깎으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퀴즈를 좀 내보면 이 사진에서 보시면 어떤 게 진성매부리고 어떤 게 가성매부리신지 구별이 가실까요?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이상적인 코끝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물론 설명을 하지만 예를 들면 코가 굉장히 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코가 좀 짧게 만들 경우들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지고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들리는 느낌이 적은 코를 원한다, 또 콧대가 가능한 매끄러운 코를 원한다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물론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가 사실 진성매부리 방식으로 사실은 깎으면서 수술을 한 거고요.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코가 떨어져서 약간의 매부리가 있지만 사실은 매부리를 깎지 않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매끄러워지는 느낌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굉장히 결과는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실제 내용 수술한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자, 진성매부리라는 것과 가성매부리를 수술할 때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진성매부리는 매부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깎고 나면요, 여기를 깎고 나면 콧대 부분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이게 오픈루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픈루프, 천장이 열렸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코는 터널처럼 생겨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뼈와 연골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천장 부분을 한 2mm 정도만 사실 얇게 잘라낸다 하더라도 매부리가 약간 큰 경우들은 이 구멍이 생각보다 되게 커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열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보통은 이제 요거가 크지 않은 경우들은 보형물로 살짝 그냥 덮어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매부리가 좀 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보형물로 덮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콧대가 너무 높아서 매부리를 자른 거기 때문에 자르고 나서 보형물을 넣게 되면 코는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술하면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형물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문제는 이제 오픈루프가 생겼을 때 그걸 그대로 두면 우리가 내측 밸브라고 해서 숨 쉬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코가 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단단하게 이 세 가지 구조가 딱 잡혀 있어야지만 얘가 모양을 딱 잡을 수가 있는데 위에 천장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비중격과 양쪽 그 어퍼라테럴 카틸리지라고 해서 위쪽 연골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가 휘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성매부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연골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부리가 생겨 있는 건데, 단순히 평평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매부리를 자르게 돼버리면 그게 많이 제거가 되면 될수록 코의 구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 뼈와 연골이 연결되어 있는 이 매부리라는 부분이 뼈가 단단하게 연골 부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튼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키스톤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코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구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튀어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자르게 돼버리면 얘가 문제는 이제 연골 구조가 굉장히 약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거기에다가 안쪽에 이제 비중격까지 떼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그 구조 자체가 지탱해주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각각의 진성 매부리와 가성 매부리를 수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진성 매부리라는 것들을 수술할 때는 매부리를 반드시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오픈 루프를 반드시 복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 복원을 해준다는 게 보형물들의 이물질 같은 걸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가 조직으로 반드시 복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골 부분에 뚫려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스프레드 그래프트라고 해서 펼침 이식이라는 걸로, 보통은 이제 비중격을 가지고 이거는 씁니다. 그래서 비중격이라는 걸로 천장 부분을 이렇게 막 메꿔서 천장을 다시 연결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뼈가 이제 그 열려 있는 부분들은 내측 절골이라는 것과 외측 절골이라는 걸 해주게 되면 이 갭이 줄기 때문에 그 위에 보형물이나 이런 걸 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매끄러지는 느낌의 콧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가성 매부리라는 경우들은 이제 사실 가능한 매부리를 제거하지 않고 평평한 느낌을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귀연고를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매부리가 있을 때, 이렇게 매부리가 튀어나와 있을 때 이걸 깎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 구조가 약해지니까 이제 여기 아래쪽을 귀연골 같은 걸 써서 채워서 매부리를 안 깎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게 코 안의 구조를 적게 손상시키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성 매부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방법으로 꼭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 안에 이런 연골 구조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비중격 연장 이식 방법으로 수술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진성 매부리거나 그 다음에 비중격이 튼튼하고 큰 경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진성 매부리라는 거는 대부분 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중격이 생각보다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깎고 비중격을 써서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중격 연장 이식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반드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이 꼭 이 방법이 좋다 나쁘다의 방법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의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비주 지지대 방식으로 사실 수술하는 경우들은 이제 보통 뭐 귀연고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할 텐데, 가성 매부리거나 코 안의 연골 구조가 자꾸 약한 경우에는 저는 이런 방법을 사실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코 안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조금 이제 질문해 주신 거 좀 답을 하면요. 코 수술이 고민이라 찾아왔는데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당연히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실제로 수술을 했을 때 뭐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고 하면 수술이라는 걸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럴 것들이 많지 않은 경우들은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 고등학생 이하면 위험하지 않은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보통 성장, 2차 성징이 끝나고 얼굴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끝난 다음에 수술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이후, 뭐 3학년 정도 때부터는 대부분 사실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뼈를 절골이라고 해서 잘라야 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뼈 성장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하면 좋기 때문에 한 만 20세 정도 지나고 나면 뭐 사실 더 크게 이제 걱정을 하지 않고 하셔도 되겠죠. 1993년에 귀연골로 코끝을 넣고 실리콘으로 첫 수술을 했었는데 코끝이 밑으로 살짝 떨어져서 10년 전에 귀연골을 사용해서 실리텍스로 재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콧대가 햇빛에 비치는 건 있는데 아직은 괜찮은데 또 재수술할 상황이 또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귀연골을 2번 써서 다시 쓸 연골도 없는데 걱정이 되네요. 관리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관리법은 사실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얇아지거나 하는 것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사실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잘 관찰을 해보시면서 피부 얇아지는 게 정말 좀 심하거나 그러면 사실 환자분들이 이미 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할 정도면 사실은 꽤 많이 진행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재수술을 하더라도 결과가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피부가 얇아지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그 보형물을 다시 뭐 높이를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경우들이 꼭 사실 많아요. 근데 가능하시면 그런 경우들은 100% 이물질은 없이 자가 조직으로 꼭 수술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마지막 부분, 그 피부 얇아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귀연골은 또 이게 수술 방법에 따라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요. 연골을 어떻게 쓰셨는지는 직접 봐야 됩니다. 2번 썼다고 해서 양쪽끼를 썼다고 해서 연골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꼭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비중격을 떼서 코 수술을 하면 코 충격이 가해질 때 어느 정도 충격까지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중격을 떼면 비중격이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 코가 약해지겠죠? 기본적으로 연골이 튼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중격을 뗀다 하더라도 아까 L자 모양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튼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통 정말 코를 막 심하게 부딪혀가지고요. 뭐 그렇게 되면 코 뼈도 문제가 생기지만 비중격도 사실은 대부분 깨집니다. 근데 이게 그 손상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휘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당연히 비중격을 떼고 나면 사실 그 부분은 분명히 안 그랬던 것보다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연골이 약한 사람들 작고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훨씬 더 좀 심하게 더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연골이 약한 분들은 가능하면 비중격을 떼지 않는 방식을 저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은 다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부리가 좀 아주 큰 경우는 제대로 매부리를 제거하고 보형물을 꼭 덮지 않고 자가 조직으로 꼭 복원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크지 않은 경우들은 가능한 한 제거를 안 하고 수술하는 방식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술 방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피부에 과도한 압력이 미칠 때 피부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질문해 주신 분들도 대부분 약간 피부 얇아져서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피부에 비해서 우리 코 수술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이유는요. 피부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피부를 여기를 짠 다음에 비주를 짠 다음에 코 수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콧대도 높이고 코끝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좀 비유를 들자면 쇼핑백이 있는데 안에다가 막 책을 쑤셔 넣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조금 도를 지나치면 이제 쇼핑백이 찢어지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게 이렇게 높이면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피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박리를 하는 걸 했을 때 피부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주는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콧대도 높이고 코끝도 높여서 이걸 억지로 이제 피부를 당겨서 꼬매게 되면 그 수술하기 전에는 없었던 그 압력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압력이라는 게 없으면 변형이라는 건 생길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피부가 되게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도 되게 부드럽게 잘 드러나고 또 비주 피부도 굉장히 길고, 뭐 보통 조금 다 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코가 되게 좀 크면서 안에 그 연골 구조에 비해서 피부가 많기 때문에 약간 화살코처럼 좀 코가 떨어져 있는 분들, 비주가 많이 짧지 않다거나 그런 분들이 사실은 조금 피부 여력이 좀 더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째서 콧대도 높이고 코끝도 높이면 사실은 그만큼 압력이 그만큼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피부도 되게 타이트한 경우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짧고 부족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걸 어쨌든 많이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만큼 압력이 높아지면 그 압력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도 변형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 피부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피부 여유가 많은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좀 부드럽고 잘 드러나주고, 뭐 비주 피부가 좀 긴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은 내부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 피부 여유가 좀 적은 경우는 피부가 단단하고 두껍거나 비주 피부가 좀 짧은 경우, 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내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경우들은 추후에 이제 변형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연골 힘이 약하면 상대적으로 코끝이 좀 떨어지면서 그런 모양의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게 너무 예를 들면 딱딱한 거를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제 모양은 잘 맞춰줄 수 잘 지탱을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압력이 사라진 게 아니니까 그 압력이 이제 피부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피부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형물 넣고 수술했는데도 피부 얇아지는 느낌도 별로 없고 염증만 안 생기면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피부 얇아지면서 비치는 느낌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단단한 재료를 사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콧대는 실리콘을 쓰고 코끝은 늑연물 같이 좀 딱딱한 재료로 이제 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코가 상대적으로 되게 부드럽습니다. 코끝도 귀연 콧날개 연골만 가지고 사실 모양이 부드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되게 부드럽죠. 그래서 내가 불편한 느낌도 별로 적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딱딱한 코를 딱딱한 재료로 만들면 만들수록 코가 딱딱해져요. 코끝도 굉장히 딱딱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코를 기본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 압력이라는 것도 있고 코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웃거나 표정 지을 때마다 피부가 당겨지면서 눌리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압력 때문에 사실은 제일 압력이 센 부분이 코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은 피부 여력이 별로 없는 경우들은 이제 보통 피부가 얘는 너무 딱딱하게 모양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다 보니 그 압력을 못 버티면 피부가 얇아지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그 색깔이 보통 변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약간 하얗게 된다든지 뭐 보형물 경계 부분이 비치거나 연골 경계 부분이 좀 더 많이 비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가능하면 조금 적게 만들려면 사실은 이제 피부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할 텐데요. 이런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높이지 않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워낙 이제 조금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보형물도 여기 막 몇 미리 막 한 4mm, 5mm씩 높여서 콧대도 많이 높이고 코끝도 막 늑연골 써서 많이 높이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피부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실 그래도 문제 안 생겨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사실은 생기는 경우들이 꽤 흔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좀 부리지 않고 본인한테 맞는 수술을 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코끝을 만들면 변형이 좀 더 적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끝이나 이런 것들이 부드러워지면 부드러워질수록 압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수술을 하고 나서도 부드러운 코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 스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피부 조직을 박리를 할 때 충분하게 박리를 해서 피부 압력을 좀 줄이고 여유를 좀 최대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피부 안에서는 어쨌든 압력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물론 수술은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보통 비주 부분에 그러니까 비개방이라고 해서 째지 않고 코 안쪽으로만 해서 수술하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있는데 물론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박리도 넓게 하시면서 이렇게 잘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개방일 경우에는 절개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박리 범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점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피부 조직을 충분하게 박리를 해서 피부의 압력을 줄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피부 비침이 좀 심해지거나 빨갛게 하얗게 피부색이 변한 경우들은 가능하면 보형물 없이 자가 조직으로만 그 얇아진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조직이 특히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쳐 보이는데 높이를 낮춘다고 해서 이게 다시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자가 조직 중에 그러니까 얇아졌던 그런 피부 조직 같은 그런 조직이 매트리스처럼 중간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피부의 질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많이 얇아진 사람들은 꼭 자가 조직으로 사실 수술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기증진피 같은 거를 사실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사실 많은데요. 그런 경우도 기증진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피부 얇아진 분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자가 조직을 쓰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